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정말 그 열대야의 무더위에 아주 맞아요. 힘들고 습하고 덥습니다. 우리 김범선 변호사께서는 이 더위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이기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출근을 하고 있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반바지에 반팔 편한 복장에서 선풍기 틀어놓고서는 이렇게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오늘도 양복 입고 왔잖아요. 셔츠도 긴 거 입고. 변호사는 꼭 그렇게 입어야 돼요? 네, 법정에서 이게 예절을 갖춰야 해서 원래 예전에는 여기에 넥타이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회에서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넥타이만은 한여름에 좀 안 할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나마 요즘에는 넥타이는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협상하셨군요, 협상. 예, 협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기흥무사는 네. 변호사 안 하길 얼마나 잘했어요.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반바지도 그렇고 양복 슬리퍼 힘들어서 못 입고 다닌다. 슬리퍼나 신고 다니지 뭐 저는. 네. 어쨌든 우리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트집을 잡거나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빌런들이 사실 나는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상을 해보면 진짜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빵당하죠, 빵당하죠. 네. 오늘은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아빠. 오늘 재밌었어? 아빠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선물도 받고 오늘 너무 좋아. 내년에도 또 해줘. 아이 당연하지. 야 아빠 능력 있어. 돈 많이 벌어서 내년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저는 40대 가장인데요. 얼마 전 딸아이 생일이라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저 차량 왜 저러는 거야? 맞은편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습니다. 당황해서 차를 멈췄는데요. 이 상대 운전자가 내리더니 다짜고짜 아이 삐리리 삐삐삐삐삐야. 아이 왜 상향등을 켜고 난리야. 욕을 엄청 하는 겁니다. 전 상향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었지만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뭐야 삐삐라는 거야 뭐야? 에이, 저기요 차에 아이도 있으니 욕은 좀 하지 마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불쾌하셨다면 사과 드릴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야 너 조심해라. 앞으로 또 그러면은 내가 너 운전 못하게 그냥 아주 손모가지 부러뜨린다. 그리곤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그런데 아내 말을 들으니 더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번처럼 싸우고 해코지해서 처벌까지 받은 상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걱정도 됩니다. 저 정도의 폭언, 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아니 그 왜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 사람이 과연 좀 처벌을 이 사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처벌을. 네. 그러면 여러분께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OX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꼈으니까 무조건 협박죄에 해당이 된다 하면 O. 협박죄 해당. 화나서 싸울 때 뭐 저 정도는 비일비재하다. 단순한 폭언이지 협박죄까지는 아니다 하면
X입니다. 네. 자,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O, 협박까지는 아니다는 X.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리법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협박을 당한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게 협박죄로 가능한지 OX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내신 분들 가운데 우리 장용민님은 협박죄입니다. O라고 주셨고요. 네. 우리 2942번님은 녹음하셨나요?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분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녹음을 항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철저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우리 2680번님도 O 해주셨습니다. 정진규님도 O, 그리고 우리 이혜용님도 협박 처벌됩니다. 도로에서 칼치기, 깜빡이도 안 켜고 이런 사람들 참 무서워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임유림님은 그냥 X만 간단하게 보내주셨고 김영자님, 라명준님, 또 김길수님까지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O라고. 특히 폭행 다 똑같이 성립될 겁니다라고 O 해주셨어요. 오늘 O가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근데 아이랑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또 얼마나 겁먹었을까. 협박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호사님.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O인데요. 그 사연 속에서 폭언과 위협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보는 협박죄는 상대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인데요. 즉 상대가 그 언행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사연에서는 폭력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을 하고 앞으로 운전 못하게 손모가지를 부러뜨린다 라는 말도 했고, 예전에도 이런 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공포심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협박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개된 장소에서 욕을 하면서 모욕까지 했다면 모욕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만약 차를 탄 상태로 상대방이 차를 이용해서 들이받을 것처럼 한다면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 중에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요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공포감이 사실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좀 어떻게 느끼고 누군가는 두렵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공포심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예. 이 때문에 법에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다면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일 아침 너희 집 앞에 찾아가서 칼로 찌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본인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누가 봐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서 이럴 때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 막말도 상대방이 또 공포심 느꼈다고 하면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어때요? 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언을 했다고 무조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협박죄가 주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게 일반 경험칙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상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반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다른 표현, 예를 들어서 너 같은 놈은 벼락 맞을 거야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고 추상적인 말인 경우는 협박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연자분은 처벌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셔서 예.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연 속에서 이제 운전자분께서는 블랙박스 상에 이제 녹음이 된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녹음이나 녹화된 영상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라도 혹시나 내 신상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알아내서 문자나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협박 메시지가 온다면 이것 역시 또한 증거가 되고 모두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녹음이나 녹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 예,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아까 사연에서 나왔던 사람은 또 상습범이래요. 그럼 이게 처벌이 더 강해질까요? 어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하게도 이거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협박죄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는 않은데요. 단순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에서처럼 이제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엔 증거가 더욱 중요한데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처벌 시 가중 요소가 작용될 수 있고 이런 증거는 이제 그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그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연자분은 혹시 이런 걱정하지 않으실까 해요. 그 협박죄로 신고하면 그 상대방이 우리 가족이나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보복하면 어떠냐 이런 걱정도 분명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자제분들이 계신다면 너무나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고통스럽네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보는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는? 네. 살다 보면 순간 화가 나서 심한 말을 쏟아낼 수도 있고 겁을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협박죄는 일상에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는 말처럼 쉽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너무 반성하게 되고 있는 왜? 설마? 아니 애들한테 맨날 협박했거든. 너 공부 안 하면 너 인기심려? 어떻게 에이 말씀을 그렇게 해도 또 혼난다 너. 자녀분들한테 밥 안 준다. 협박인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우리 많이 배웁니다. 7259님께서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을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지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주셨네요. 네, 오늘도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